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남자이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교 때 수학교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대학에 다시 복학했을 때 전공 필수 과목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한 여학생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예쁘다거나 눈에 띄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친구들과 창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여학생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학생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요. 그것이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우리 과의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월등히 많았고 여학생들은 다른 남학생들 사이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내는 여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경쟁자 동기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았지만 아내는 결국 저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온 과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부터 시작해서 둘이 얼마 못 가서 깨질 것 같다는 등, 창석이가 차일 것 같다는 등 별별 얘기들이 다 돌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소문들을 뒤로한 채 그 어떤 연인들보다 뜨겁게 연애했고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저는 희선이 제 사랑스런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미고 사랑하겠다며 맹세했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자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방에는 온통 희선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내 아내가 된 희선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6년 후 아내의 외도로 우리의 행복했던 가정과 아름다운 추억과 영원을 약속했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저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그 후에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내가 버텨야 나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아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을 했고 아내는 수학교육과에 들어오긴 했지만 수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지 학과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과제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저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아내는 결국 임용고시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는 자기 직업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수학교육학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아내는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되어 잡지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사랑했고 저는 일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점점 일거리가 많아졌고 잡지사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출장 가는 일도 많아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출장을 다녀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몸조리하는 시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아내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는 것만 해도 생활이 나쁘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기 일을 사랑한다며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프로였고 실력받는 사진기자이자 사진작가였으니까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 일은 좀 줄이고 시간 조율을 하면 아이 키우는데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고 아내와 저는 서로 시간을 조율해가면서 아이를 돌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 1년이 지나가고 2.3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바쁜 만큼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6년째 되던 해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 집을 갖게 되었지요. 물론 집값의 대부분이 대출이고 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가족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지요. 양가 부모님 먼저 모시고 저녁 식사 겸 집들이를 했고 아내와 제가 친분 있게 지내는 대학 동기들과 선후배들 몇 명을 불러 술파티 겸 집들이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술도 술술 들어갔고요. 집이 먼 친구들은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춰 나갔고 집 가까운 후배 2명은 마시던 술 마저 마시자고 조금 더 눌러앉았습니다. 우리 부부와 후배 2명이 분위기 좋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라면을 끓여서 숯불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술이 별로 세지 않은 저는 4명 중에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고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밖에는 아직도 후배들이 있는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질 듯 했지만 화장실이 급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방을 나갔지요.
방문을 열자 불빛에 눈이 부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직도 마시는 거야.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아내와 후배가 다급하게 떨어지면서 아내는 위에 옷을 얼른 내렸습니다. 저는 술이 덜 깬 비몽사몽 상태라 당시에는 그게 무슨 분위기인 줄도 모르고 뭐해? 하고 물었는데 아내가 오빠 왜 자다 깼어? 목말라서 하고 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런데 석진이 아직 안 갔네 했더니 이제 딱 막잔하고 일어나려던 참이었어. 안 그래도 형 자고 있어서 인사도 못하고 가겠다 했는데 마침 형이 일어났네. 형, 집 좋고 형수랑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여. 부러워. 나도 장가가서 이런 집, 이런 섹시 얻을 수 있으려나 몰라 하니 아내는 얼른 가 택시 호출해놨잖아 하더군요. 아내는 일부러 석진이를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진이는 술도 취한 데다 꼭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더니 응, 가야지. 나가고 둘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지?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하니 아내는 석진이 등짝을 때리며 아우 별소리를 다 한다. 얼른 가. 택시 도착했겠어 하며 자꾸 석진이를 떠밀었습니다. 석진이는 아내한테 떠밀려 밖으로 나갔고 아우 석진이가 술 주사가 약간 있나봐. 다음부터 같이 술 안 마셔야겠어. 오빠도 얼른 자. 오늘 다들 술 너무 마셨어. 나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건 내일 치우고 일단 이 닫고 자야겠다. 하고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다른 화장실로 가서 보리를 보고 나왔고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베란다 밖을 바라보았는데 아파트 아래에 석진이가 아직 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분명 택시가 온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와서 기다리나 싶어서 조금 더 지켜봤는데 택시를 불렀다던 석진이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왜 택시를 안 타고 걸어가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내가 나왔을 때 급하게 떨어지던 두 사람, 급하게 윗옷을 내리며 옷을 정리하던 아내 택시가 왔다고 억지로 등을 떠밀었지만 결국 오지 않은 택시,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따로 만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며 그 생각을 얼른 털어내 버렸습니다. 한두 해 보아온 사이도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고 두 사람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따로 만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것은 망상이라고 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늦을 때, 아내가 출장이 잡혔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일하러 나간다고 했던 아내는 늦게 끝난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많이 늦냐고 했더니 장거리 갈 거라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얼마나 늦을지는 장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재하는 것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찍 아이랑 저녁을 먹고 아이 책도 읽어주며 일찍 재웠지요. 토요일 밤인데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캔 꺼내다가 마시며 영화나 한 편 보려고 앉았지요. 그때가 10시 50분이었는데 아내는 2시간짜리 영화가 다 끝나도록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베란다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2번이나 더 연락을 해봤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아파트 입구에서 차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혹시 아내 차인가 싶어 내다봤는데 아내 차가 아니더라고요. 아내 차는 빨간색인데 흰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 뒷자리에서 아내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석진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아내가 인사를 하고 돌아오자 석진이가 아내 팔을 잡더니 자기 앞으로 아내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나쁜 예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석진이를 살짝 밀어내더니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석진이는 그런 아내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그 차의 뒷자리에 타서 아파트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만 보니 그 익숙한 차는 석진이의 차인 듯 했습니다. 취재한다고 분명 아내는 차를 끌고 나갔는데 아내는 석진이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셔서 차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술을 마셔서 차를 두고 왔으면 아내는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신 게 아니었겠지요. 석진이와 둘이 마셨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들어왔고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본 아내는 놀라더니 아직 안 잤냐고 하더군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술 냄새가 나기에 연말연 시시로에게 꼭 필요한 신문, 긴급 명품 모임 취소, 외출 자체 동침해주세요. 술 마셨어? 하고 물었더니 윤 기자랑 취재 끝나고 한잔 했어. 윤 기자 요새 연애하잖아. 연애사가 잘 안 풀리나봐. 일 끝나고 피곤해서 일찍 들어오려는데 그렇게 술 한잔하자고 붙잡네. 그래서 한잔했어. 아내는 눈도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지요. 차는? 술 마셔서 차는 두고 왔겠네. 했더니 회사에 두고 택시 타고 왔어. 월요일에 회사에서 올 때 가지고 와야지. 하며 피곤하다고 씻으러 간다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나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아내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아내 휴대폰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던 패턴을 떠올려 시도를 해봤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저 휴대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단순한 대학 동기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석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들이 때처럼 술을 마시면 그때 벌어졌던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남자예요. 저는 며칠 뒤 오랜만에 애를 보고 싶다고 애들 불러서 술 한잔 할까?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누구 부르려고? 나 피곤한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2명만 부르자. 당신은 주말에 바빠서 일하러 가면 나는 매일 주말에 집에만 있잖아. 나도 주말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요즘 과외 한창 나온다는데 내가 과메기 주문해 놓을 테니까 오랜만에 소주 한 잔씩 하지. 그랬더니 아내는 썩 내키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집이 먼 친구들과 석진이에게 연락했지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다음날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한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고, 한 친구는 자꾸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잠깐 과메기 맛만 좀 보고 일어날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 편하게 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토요일 저녁 친구와 석진이가 와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석진이 더 과메기 좋아하니까 많이 먹으라며 석진이에게 술을 계속 따라주었지요. 술 좋아하는 석진이는 술을 마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석진이 보조를 적당히 맞춰가면서 술 취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며 마셨지요. 드디어 친구가 재수씨 눈치 보인다고 먼저 일어났고, 친구가 일어나고 난 후 저도 오늘 석진이랑 술을 너무 마셨나봐 하고 그 자리에 벌러덩 들어 누웠지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빠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어떡해 해. 일어나 방에 들어가서 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며 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잘게. 맨날 내가 먼저 나가 떨어져서 미안하다. 했더니 아내가 그래 너무 많이 마셨어. 일단 자. 문 닫고. 나도 빨리 정리해야겠다.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바로 거실에 설치해둔 소형 감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석진이는 형자? 하고 묻더니 자기 다리를 툭툭 치며 이리 오라는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내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석진이 무릎에 앉아 석진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두 사람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고 석진이 새끼를 죽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절대 힘으로 상대하지 말자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했기에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지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보고 저는 그 순간 마음의 철창을 내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에게는 아내가 없다고 벽을 쌓았습니다. 저는 절대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너무 괴롭고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저는 누가 봐도 표가 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요즘 얼굴이 안 좋다며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짧게 대답만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죠. 그날 밤에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마치 애들이 봐서는 안 될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당장 모든 걸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이성적으로 침착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되며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자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다녀온다고 했지요. 엄마가 손자보고 싶어 하신다고 계속 연락 왔는데 그동안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다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가 같이 안 가도 되겠냐며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애 데리고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를 엄마 댁에 맡겨두고 석진이 회사 앞으로 가서 석진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형,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통화하기 괜찮냐고, 더 지금 집이냐고 물었지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여기 지나다가 니네 집 근처라서 잠깐 연락했어. 잠깐 나올래? 뭐 줄 것도 있고 했더니 바로 달려 나왔더군요. 석진이가 나오자 저는 석진이를 뒤로하고 조용한 공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석진이는 느낌이 좋지 않았던 건지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석진이 턱을 날려버렸습니다. 석진이가 너무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언제부터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하고 발을 빼에 저는 석진이 턱을 한 대 더 날렸습니다. 아니, 희선이랑 몇 년이야? 했더니 형, 무슨 말이야? 그게 하기에 저는 또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녹화 다 됐는데 녹화된 영상 보여줘. 네가 겁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를, 친형제와도 같은 나의 아내를 네가 탐냈어. 너 이 새끼 그런 놈이었어. 제가 얘기를 하니 석진이는 크게 당황해서 형, 그게 하며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렇게 깊은 사이였어? 그러자 석진이는 3년 전, 따로 만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어. 사실 나 학교 다닐 때부터 희선이 좋아했었어. 하지만 희선이는 형의 여자고 포기했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의 여자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축복했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마음이 남아있었나봐. 일 마치고 동료 선생님들하고 맥주 한잔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희선이를 만났어. 가끔 만나는 사이이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좌석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사람들 가고 나서 둘이 따로 한잔했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 둘이 술을 마시는데 옛날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억지로 이성으로 버텼어. 그런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런지 아닌 희선이 외에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서 제대로 돼 연애를 못해서 그런지 희선이가 자꾸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연락했어. 희선이는 미안해 형,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희선이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희선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네가 용서해라 말아 할 일은 아니지. 주제 넘게 굴지마.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더 언제까지 남의 여자를 그렇게 도둑질하고 살 거야? 더 학교에 다 알려줘도 괜찮아. 니네 둘이 계속 만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감히 내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제안할게. 받아들이는 건 사정이고 희선이와 모든 연락 두절해. 절대 그 어떤 연락도 하지마. 그러면 더 힘들게 임용시험 쳐서 얻은 네 직장은 내가 건들지 않을게. 그런데 만에 하나 문자 한 통 메일 한 통이라도 보내는 날엔 교육청에 찾아갈 거야. 그리고 더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더 교육바닥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잘 알지? 더 젊고 앞길 창창한데 네 인생은 지켜야지. 안 그래. 그랬더니 석진이는 미안하다고 형복이 너무 미안하고 2번 다시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석진이의 말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었지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어디 일 나가냐고. 나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혹시 일 있으면 모든 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희선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얘기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입만 떡 벌리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 잘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고 다니는 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더 아들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아들 있는 엄마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 그것도 우리 아들이 있는 집에서? 그랬더니 아내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잊어주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덮고 갈 수는 있다고 나도 내 아들이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정리하겠다고 앞으로는 우리 아들과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간다고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평온해진 듯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저는 하루도 그 아내와 석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만난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8개월 후 석진이가 결혼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만나다 헤어졌던 여자를 다시 만난다고 하더군요. 석진이의 청첩장은 동문 게시판에 올라왔고 저는 석진이의 결혼 소식을 듣자 드디어 때가 온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지요. 저는 그날 컴퓨터에 담아두었던 동영상을 USB에다 옮겨 담았습니다. 하나는 석진이와 결혼할 여자 집에, 하나는 장모님 댁에 보냈습니다. 결혼 며칠을 앞두고 석진이가 그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제 전화는 불이 났고 저는 석진이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을 딱 하루 두고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 다음날 보니 결혼식은 예상대로 취소되어 있었고 그 양쪽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과 약속한 대로 아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았고 석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안 할 수 없었지요. 조금 늦긴 했지만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을 안 날짜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를 상대로도 위자료, 이혼 소송했습니다. 석진이 결혼식이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혼 소송까지 들어가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때 얘기 끝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누가 끝난다고 했어. 이제 시작인데 나는 내가 한 약속은 지켰어. 그리고 석진이하고 한 약속도 지켰어. 나는 더 이상 네 남편 아니야. 그날 알게 되었던 그때부터 앞으로 애는 못 볼 거야. 애 못 보게 하도록 소송할 거고 애 보고 싶으면 너도 소송해.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 전에는 어림없어. 아내는 너무하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아버리고 집 매매를 비롯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으면 우리 너무 행복했을 텐데. 아내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다 못해 배우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바람이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저는 며칠 뒤 오랜만에 애를 보고 싶다고